나는 그거 하면 좋아서 이렇게 녹음하게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네. 나의 온 신경은 지금 저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가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면이나 컬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람한테는. 네. 근데 이제 주변에는 컬러를 썼네요. 네. 요 그림에서 주인공이 저기에 있어요. 나라고 자기를 확실하게 이제 화살표를 딱 찍어가지고 나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놨거든요. 자, 애들이 대부분 그림을 못 그려 또는 안 그려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졸라맨 형태로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에 대한 정보, 네. 단초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죠. 이 그림을 앞에 그려진 친구하고 같은 반 친구가 그린 그림이에요. 네. 저는 그 점이 너무너무 흥미로웠고, 앞에 그림은 선생님이 마치 주인공인 듯이 나왔다면 이 그림에는 선생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네. 지금 이 그림을 그린 친구는요, 네. 어른들한테 의지를 하거나 어른들한테 자신의 그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것이 그렇게 일상적인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나를 기점으로 해서 마치 1층과 2층을 나누듯이 선을 이렇게 쭉 그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연두색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지그재그 막 이렇게 물결 표시 막 하고 마치 위 2층에 있는 친구들이 1층에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쓴 흔적이 보여지는 그림이에요. 근데도 막 위에서 막 해가지고 얘 찌르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라는 그 표현을 보시면요, 이 친구가 그 위치상 정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 그 지면을 기저선으로 이용을 해서 발을 딱 붙이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 친구가 인내심도 있고 끈기도 있는 친구고, 그리고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저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다. 네. 나의 온 신경은 지금 저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다 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 친구는 엄청 불편하겠어요. 네. 위에서 이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네.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게 다른 친구를 불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저 아이한테는 사실 이제 이거가 불편한 거를 넘어서 피해를 주는 그런 형태로까지 얘는 느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통제를 해주고 상대의 존중에 대한 터치를 집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사실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느 부모님이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네, 정말 깜짝 놀라고 애한테 막 화도 나시고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되시고 오만 감정이 다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저는 좀 어머님들께서 요럴 때가 아이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실 수도 있다라는 팁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요런 친구들, 저 위에 있는 커다랗게 그려진 친구들 보시면요, 존재감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런 친구들은요, 참 친구도 좋아하고 인정받는 것도 좋아하고 에너지도 넘치는 장점이 정말 많은 친구들이에요. 이반은 저 친구들이 다 잘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역동적인 에너지를 뿜어낼 줄 아는 친구들이라는 거거든요. 요럴 때 어머님들께서
너는 왜 친구들을 괴롭히고 다니니? 요거 발사하시기 전에 발사. 네. 이 아동들이 얼마나 친구들한테 관심을 받고 싶은지 그리고 얼마나 멋진 친구인지를 먼저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 욕구가 결국 우리가 인간의 삶 전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가 기능한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또래에서도 그렇고 어른들과의 사이에서도 그렇고 수시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활동을 멈추지 않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쌩 날것인 막 들고 날뛰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이라면 당연한 욕구라는 거. 요거를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은 어머님들의 정신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살짝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당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엄마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지시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은 친구일 뿐 악한 친구들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너가 정말 인정받고 싶고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칭찬받는 거 너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엄마 아빠하고도 한번 그런 관계를 만들어 보자. 엄마가 너 뭐 잘하는지 알고 싶어. 태권도 배웠으면 엄마한테 제일 먼저 보여줄래? 네가 배우고 알려주고 싶은 거 있으면은 엄마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 주라. 이렇게 좀 아이하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단초로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되는 거는 모션이 큰 아이들일 수밖에 없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 위에 저런 성향의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저게 계속 이게 통제가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소통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또 다른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친구한테도 그 긍정적인 터치가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는 한번 점검이 필요하고 맞아요. 이게 과도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통제가 들어가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우리 아이들 친구들 간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게 그냥 일반 통상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케이스가 계속되고 반복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통제 대상인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러면 이제 그 방법을 찾아가는 조금 더 방법을 찾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걸 해결을 하시는 쪽을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친구와 유연하게 지낼 수 있는 팁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갈등을 계속 나한테 주는 그 친구하고 사실 이제 저 친구랑 갈등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관계가 안 좋아 버리면 앞으로도 사이가 점점 더 안 좋아질 거고 요건 다른 친구들하고도 또 어떤 관계 이슈를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유연하게 잘 좀 케어를 해서 지내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에 대한 팁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요 부분이 저는 사실 살짝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유연한 대처에는 분명히 한 가지 팁으로 나를 괴롭히는 친구를 좀 피해보자. 이런 팁도 사실은 살짝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어머님들께서 오해를 하지는 않으실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편함을 만들고 있는 친구들도 그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나칠 경우에는 전문가의 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친구들의 공격이 너무너무 불편한 친구라면 지나치게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라면 전문가의 터치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적정 수준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조절을 해볼까 하는 거라면 저는 첫 번째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불편하다는 거를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 말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저 친구들에게. 그래서 용기가 안 나면 집에서 엄마나 아빠하고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고 용기를 내서 너 그런 행동 나는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 하지 마 라고 한번 말해보도록 지지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앨리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늘 그 스트레스를 주는 아이들, 그러니까 외향적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늘 아니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건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이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수줍음이 많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그거 싫다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싫은 걸 계속하는 거는 폭력이야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양쪽 입장이 참 그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런데 아이들은 사실 그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어른의 판단이 아닌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게 진짜 속마음이 뭔지를 알아주고 그 관계를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어른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저기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 그 초록색으로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아이는 나는 저기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호막을 쳤는데 맞아요. 위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침범을 해가지고 내 영역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밑에 있는 그 친구들 그림이랑 그 연두 색깔 위에 있는 친구들 그림을 보시면 이게 확연하게 아마 그 차이가 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들도 보이시죠? 우선은 크기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손 표현을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방향이 지금 누가 누구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거를 아주 재미지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림에서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뭘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상황 정보들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안에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이들이 보내는 시그널이에요. 사실 위에 있는 아이들도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의 아이하고 친해지고 싶은 어떤 표현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그룹의 아이들도 저런 유형의 아이들과도 잘 관계를 맺고 소통이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관계의 스킬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 확장의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끝으로 소장님, 지금 아이들이 1학년 막 입학한 친구들이랑 또는 이제 새학기 올라가서 1학년 때는 친구들이랑 사이가 그냥 괜찮았는데 2학년 올라가니까 이제 그 반이 싹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이랑 있으면서 사실 친구를 못 사귀어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학년 때 만났던 친구들이랑 그 친구하고만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 친구를 계속 찾아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친구를 사귈 때 조금 더 이렇게 원활하게 잘 사귈 수 있는 특기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그 개별적인 성향을 다루는 사람들이라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는 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좀 더 보태자면 그렇게 어떤 친구들은 새로운 상황에 정말 잘 적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바뀌는 상황을 못 견뎌하고 그것 때문에 그 신체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감히 이렇게 한마디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는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다. 끝났습니다. 사실 이걸로 끝났어요.
아이들의 뒤에 백배경이 사실은 우주거든요. 부모님들이 어릴 때는. 그래서 우주에 그 백이 있는 상태에서는 두려울 것이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반이 내가 보이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아이들이 불안해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뒤에 부모님들이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정말로 네. 뭐든지 할 수 있고 잘못된 거 있으면 다시 되돌릴 수 있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자주 얘기를 해주시는 네. 걸로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